자,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타깃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민주당의 뭐 어찌됐든 지금 넘버원은 이재명 대표고 민주당의 넘버 투 누굴까요? 민주당의 원내대표 홍익표 원내대표 아니겠어요? 홍익표 원내대표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늘 오전에 서로 짝 이런 설전이 좀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86 운동권 청산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낡은 시대 정신에 사로잡힌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운동권 세력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앞으로도 계속 검사 한동훈으로만 존재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홍익표 대표는 성동에 있다가 서초로 옮기셨죠. 그 임종석에게 자리를 비켜주기 위해 서초로 옮긴 거 아니에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70여 명이 되는 그런 분들이 민주당이라는 거대 정당, 공당에서 국회의원을 계속 몇 선씩 하는 것, 운동권 경력 없이 가능한 겁니까?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요. 말씀 잘못 옮기신 거 아닌가요? 설마 홍익표 대표가 정말 민주당에는 운동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어제부터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홍익표 대표도 그렇고 전해드리면 믿기지 않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네요. 자, 홍익표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이제 이런 거예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운동권 청산론을 외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홍 원내대표님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자 홍 원내대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낡은 시대 정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민주당의 운동권 세력 없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아니, 홍익표 원내대표가 정말 민주당에 운동권이 없다고 말한 거 맞아요? 저 사실입니까? 아니, 어제부터요.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요. 홍익표 원내대표도 그렇고요. 아무 말이나 막 던지시는 거 아니에요? 이런 취지로 응수를 했는데 우리 김수민 평론가님 한 말씀 듣고 가지요. 일단 한동훈 위원장 발언 중에서 임종석에게 자리 주기 위해서 홍익표 원내대표가 성동에서 서초로 옮긴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사실 성동보다 서초가 되게 어려운 지역이고 험지 출마의 성격으로 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거꾸로 국민의힘한테 그럼 장제원 의원은 누구한테 자리 주려고 불출마한 거냐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것처럼 이 부분은 너무 이제 지나친 해석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 연일 이제 86 운동권 청산론을 얘기를 하고 계신데 귀에 딱지가 앉을 것 같아요. 어허. 좋은 말도 여러 번 하면 굉장히 지겨운 건데 사실 86 운동권에 대해서 불만 있는 국민들은 많습니다. 심지어 86 운동권이랑 같이 학생 운동을 했었고 지금도 시민사회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불만이 많아요. 86 운동권이 원래 표방했었던 어떤 사회 평등이라든지 이런 거에 기여하고 있느냐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런 비판들을 많이 합니다. 이런 목소리에는 국민들이 여러 사람들이 함께 할 거예요. 근데 갑자기 한동훈 위원장이 거기에 와가지고 86 운동권 비판한다 그러면 거기에 모여있던 국민들 일부는 떠날 겁니다. 왜냐? 메신저가 중요한 거예요. 한동훈 위원장은 그럼 떳떳한가? 이 문제 제기되는 거거든요. 아까 전에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법카 본인이 쓴 거 맞습니까라고 하셨는데 네. 한동훈 위원장에게 제기되는 질문도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고발장 본인이 쓴 겁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고발 사주 사건 얼마 전에 손준성 검사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고발 사주 사건 직전에 한동훈 위원장과 손준성 검사가 있던 단톡방에서 한동훈 당시 검사가 60장의 이미지 파일을 보냅니다. 그게 무엇인가? 사실 일반 시민 한동훈으로서는 피의자 방어권 행사를 한답시고 휴대전화를 안 내주는 이재명 대표가 예전에 강연 중에 뭐 수사 받으면은 휴대폰 내주지 마라 해가지고 그 부분이 이제 빈축을 산 적이 있었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이재명 대표의 제자예요. 네, 휴대전화 안 내줬습니다. 그래가지고 뭔지 몰라 하지만 정치인이라면 그때 그 60장의 이미지 파일이 뭔지는 밝히고 그 힘으로 이제 상대방을 공격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해서라도 본인의 문제부터 털고 가시라 이 말씀을 드립니다. 서정호 변호사님. 예. 지금 이제 고발 사주는요 공수처에서 이제 그 조사를 했는데 만약에 그 한동훈 위원장이 혐의가 있다면 그럼 이게 조사를 안 했겠습니까? 전혀 이제 그 혐의가 없으니까 기소도 안 된 이걸 마치 한동훈 위원장이 꼭 손준성 검사하고 이제 공모한 것처럼 자꾸 밝히라. 이거는 이제 좀 안 맞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운동권 세력 지금 이제 계속 야당에서는 이제 검사 독재 하잖아요. 본인들도 그러면 언제적 검사까지 검사 독재입니까? 아이고야. 본인들도 계속 하는데 지금 운동권 출신들이 한 70명 가까이 됩니다. 근데 검사 중에 뭐 홍준표, 원희룡 이런 분들이 검사 출신입니까? 그거 빼고 나면 몇 명 안 돼요. 저는 오히려 이제 저쪽에서 계속 검사 독재 운운하는 거
하국이 그거부터 저는 고쳐야 된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제 이른바 그 86 운동권 출신의 야권 정치인 6명의 실명을 직접 이야기를 했습니다. 6명 누굴까요? 이어서 한번 들어보시죠. 수십 년째 운동권 경력으로 끼리끼리 주고받으며 특권 정치를 기득권으로 계속해 오는 과정에서 이분들이 부패해졌기 때문입니다. 송영길, 윤건영, 김민석, 윤미향, 서영교 이런 분들이 과연 우리 대한민국의 2024년에 맞는 청렴한 기준에 충족되고 있는 사람입니까? 우상호 의원이신가요? 그분이 불출마 선언하셨잖아요. 그러면서 그래 나는 그만하는데 아직까지 이런 거 못 해본 86 운동권들이 계속 하겠다는 이런 투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끼리끼리 정치를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청산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제가 다잡았습니다. 실제로 6명 실명이 나왔죠. 송영길, 윤건영, 김민석, 윤미향, 서영교, 우상호. 그런데 가만히 있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요. 비대위원장 직전에 법무부 장관을 수행해 오지 않았습니까? 법무부 장관으로 있을 때도 조금 전에 거론이 됐던 6명의 실명을 심심치 않게 거론을 했던 바가 있었더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죠. 우상호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그분이 저는 이 저제 같지 않은 술자리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걸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분이야말로 5.18에 NHK 룸사롱에서 여성에게 쌍욕한 걸로 알려진 분 아닙니까? 서영교 의원이 저보고 막 한바닥 쏟아내셨더라고요. 그렇죠? 운동권 출신의 아주 대표적인 정치인이시죠. 보좌진을 친인척으로 채우신 분 아닙니까? 보좌진 월급에서 후원금 떼간 분 아닌가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같은 일부 운동권 정치인들이 겉으로 깨끗한 척 하면서 NHK 다니고 재벌 뒷돈 받을 때 저는 어떤 정권에서나 재벌과 사회적 강자에 대한 수사를 엄정하게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법무부 장관 때도 그렇고 지금 비대위원장일 때도 그렇고 이제 운동권 출신의 실명들을 여러 차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김현주 대변인님 어떻습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뭐랄까 머릿속에는 뭔가 이 운동권은 이번 이 총선에서 심판받아야 합니다라는 생각이 명확하고 확고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정치 개혁이라는 화두를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을 이를테면 목적으로 했을 때 두 가지를 도구로 활용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86 운동권이 퇴출됨으로써 그 세대 교체를 하자. 그리고 실제로 너무나 과다한 특권을 내려놓게 해서 정치 개혁을 하자.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한 70여 명 정도가 운동권 출신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전체 민주당 의원 가운데 한 40%가 해당이 되는 것이거든요. 실제 이렇게 쭉 보시면은 그 총학생회장 출신들이 정말 많습니다. 서영교 의원도 이화여대 총학생회장 출신이거든요. 아, 서영교 최고도 2대 총학생회장 출신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우리가 40%라고 하는 숫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예. 어떤 그 집단에서 40%가 특정 세력 내지는 특정 진영을 대표한다. 특정 직군을 대표한다. 이러면 너무나 과다한 그 기준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는 진짜 정치개혁을 통해서 이분들이 그동안 386이 686 될 때까지 정말 영수증을 수십 번을 긁은 것에 대해서 이것을 내려놓음으로써 우리 정치개혁이 시작되고 그야말로 공공선을 추구하는 일반 동료 시민들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치의 목적이라고 한다면은 그를 추구해 나가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그 철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아까 성치훈 부의장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던 갤럽 조사를 우리가 이야기할 건데요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요 타이밍에서 보겠습니다. 주시지요. 자, 오늘 매주 금요일마다 갤럽이라는 여론조사 기관이 조사한 거를 발표를 하는데 장내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 뭐 이게 숫자가 복잡한 숫자가 아니니까요. 이렇게 한번 봐주시죠. 이렇게 나왔습니다. 존칭 생략 이재명 26 한동훈 23
3%포인트 차이. 당연히 오차범위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갤럽이라는 이 조사기관이 매주 금요일마다 결과를 발표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갤럽 자체 조사 기준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저 23이라는 숫자는 최고치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한동훈 이 비대위원장이 갤럽 자체 조사에서 저 23을 찍은 것은 지금까지 이 갤럽이라는 기관이 쭉 자체 조사를 한 숫자 중에는 제일 높은 숫자다. 뭐 이런 것이지요. 어떻습니까? 우리 성치훈 부의장께서 아까 뭐 그렇지라도 저 뭐 말씀을 하셨으니까 한 말씀 평가의 말씀을 좀 주시죠. 예, 뭐 아무래도 모든 국민들이 그럴 것 같습니다. 뭐 새 물건 좋아합니다. 저도 아이고야. 새 신발 좋고 새 옷 입을 때 좋고 네. 뭔가 또 새로운 거 할 때 좋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치에 대비를 했으니까 초반에 이 상승세를 가져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결정적 요인은 또 하나는 아마 윤석열 대통령과의 일단 단기적 차별화를 성공했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차별화에 성공했던 그 김건희 리스크를 과연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부정적으로 보거든요. 그런 것과 동시에 이제 이 정치권에 들어와서 소위 우리가 말하는 거 흙탕물에 들어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흙탕물 싸움을 지금 본인이 가장 즐기면서 하고 계시거든요. 예. 가장 거친 언어들 막 쏟아내면서 이런 정치하고 계시는데 그런 언어를 쏟아낼 때마다 중도층에게는 비호감도가 누적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초반에 있는 뭐 저 신선함, 좀 새로움 이런 것 때문에 쭉쭉 올라오고 계신 것 같은데 아마 예. 주춤하는 시기가 조만간 올 것이고 거기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정말 중도층이나 국민들에게 소구할 수 있는지가 증명이 될 거라고 봅니다. 자, 저렇게 나왔습니다. 이 갤럽이라는 이제 조사 기관이 금요일마다 결과를 발표하는데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잠깐만요. 그렇지 않아도 이제 총선이 오늘부로 이제 68일 남았습니다. 2달 조금 이제 넘게 남은 건데 저런 여론조사의 이 추이가 어떻게 좀 흐름이 진행이 되는지 잘 지켜보시면 아주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되실 거예요.